안녕하세요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저희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서 진행한 퍼레이드가 있죠. 그래서 영상을 보고 리뷰를, 느낀 점이라든가 뭐 다양한 저희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 텐데, 사실 저희는 이미 영상을 다 봤습니다. 네. 여러분들도 봤다고 생각하는 가정 하에서, 그리고 또 저희가 느꼈던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국군의 날 행사는 다른 해와는 다르게 특이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네. 그 행사 자체를 마라도 함이라고 해서 함 위에서 행사를 진행한 것도 굉장히 좀 색달랐었고요. 우리 기술로 만든 해병대 그 마리넌 헬기를 타고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좀 신기했었습니다. 그리고 마라도 함이 2021년 6월에 취역을 했다고 하는데 최신 대형 수송함이라고 하더라고요. 크기가 어땠죠? 크기가 거기서 뭐 축구해도 될 만큼 굉장히 크더라고요. 맞아요. 그렇다고 해서 뭐 항공모함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그 통수권자에 대한 경례를 표하는 예포를 쌓아 올리는 거 있잖아요. 네. 그거 어떻게 봤나요? 솔직히 뭐 북한에서 이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.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보다는 그렇게 막 화려하게 예우를 갖추진 않는구나. 네. 그런데 그 정도로만 해도 되게 마음이 좀 이상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 예포를 쌓아 올리는 배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네. 바로 4,900톤급의 상륙함이라고 해서 천왕봉함이라고 부르더라고요. 그걸 보면서도 굉장히 좀 신기했던 부분이, 완전 무장한 상륙군을 네. 300명 정도를 이렇게 태울 수 있고, 그리고 전차나 상륙 돌격 장갑차를 동시 탑재 가능하다. 그런 걸 보면서도 좋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당시에는 네. 해군은 무조건 배에다 자기가 싸울 수 있는 무기만 탑재하고 싸울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. 네. 근데 보니까 뭐 거기에다 뭐 육군 수송 장비도 태울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놀랐던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도산 안창호함이라고 해서 네. 국내 최초 독자 설계된,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그 기술로만 만들어진 잠수함이 등장을 했어요. 네. 태극기가 딱 바뀌어가지고 등장을 했는데 네. 그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그 잠수함이 쫙 지나가는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상어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물 위에 싹 떠서 소리 없이 가는 그런 느낌이 쫙 들어가지고 살짝 좀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. 대략 3,000톤급의 잠수함이라고 하고요. 잠수함이. 네. 그리고 뭐 기뢰나 어뢰, 유도탄 등 다양한 무장을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. 어떤 생각이 드세요? 저는 그 턴수에 좀 놀라운 것 같아요. 턴수에. 굉장히 크다 이런 느낌인데 네. 정말 그 턴수에 저는 가장 와닿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가격들도 어마어마할 것 같고, 그리고 북한에도 잠수함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노후화된 잠수함들이라서 우리 한국에 있는 잠수함과는 좀 비교할 수가 없고, 그래도 북한의 잠수함 부대는 대우가 최고잖아요. 그렇죠. 잠수함 부대 가면 뭐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군 생활을 할 수 있죠. 맞습니다. 영양실조는 일단 없다고 네. 보면 될 것 같고요. 북한의 그 손꼽히는 그 대우가 있어요. 잠수함 부대, 뭐 공군, 그리고 판문점, 그리고 뭐 민경대대, 뭐 이런 전방의 군인들. 네. 근데 뭐 잠수함 부대나 공군이나 이런 데는, 판문점이나 이런 데는 비할 바 없이 공급이 굉장히 좋고, 그리고 그 뒤로 또 그나마 좋은 것이 민경부대, 그 외에 뭐 특수부대라든가 뭐 다양한 부대들이 될 것 같습니다. 뭐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린다면, 강유 씨가 굉장히 감탄한 부분이 있잖아요. 저는 애국가를 부를 때 네. 애국가 제창하겠다고 딱 한 순간부터 조금 마음이 뿌듯하고 좀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. 왜냐면 태국기를 낙하하면서 발에 달고 쫙 낙하를 하는데 네. 너무 멋있더라고요. 아,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어요. 맞습니다. 특전사들이 이렇게 쫙 그걸 낙하산을 타고 내리는데, 저도 그 부분을 보면서 강유가 워낙 옆에서 막 와 이러길래 저도 옆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드디어 그 오프닝이 시작되죠. 네. 그 피스 메이커라는 작전명을 달고 이번에 퍼레이드를 펼쳤는데, 사실 저는 영화를 보는 줄 알았어요. 저도 처음에 머리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너무 좋았어요, 진짜. 네, 맞습니다. 그 소장의 계급을 단 장군이 해병대 장군이었죠. 네. 작전을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어서, 속된 말로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네. 정말 그냥 개쩔었다, 찢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또 나온 게 군 전용 아나시스? 네, 통신 전용 통신 전용 위성. 통신 전용 위성이에요. 네. 그게? 비행인 줄 알았는데 통신 전용 위성. 그걸 보면서 정말 너무 놀랐어요. 왜냐면
군 전용 통신이 또 따로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놀랐던 것 같고 역시 IT 강국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죠. 그 정도는 돼줘야 IT 강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렇죠. 사실 뭐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 네. 군의 통신망이 따로 있잖아요.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아니 장교들이 다 자기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아니 그냥 뭐 따로 통신망을 만들 필요가 있나 그냥 전화로 하면 되지 뭐 네. 이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. 물론 전시에는 그런 게 다 먹통이 되겠죠. 뭐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통신사들이 먹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신망을 따로 두는 게 맞다.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핸드폰이 있는데 뭐 굳이 군 통신망이 필요할까?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고 보면 군 전용 통신 위성은 좀 다르네요. 그렇죠. 따로 있죠. 무인 정찰기라고 해서 글로벌 호크가 네. 등장을 했더라고요. 네. 사실 북한에서 근무 설 때 무인 정찰기를 잘 경계하라는 그런 임무를 되게 많이 받잖아요. 네. 근데 사실 저는 군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뭔 개소리냐. 사람도 없는 정찰기가 어떻게 날아다니고 말도 안 된다.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사실상 그게 현실에 존재하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아직까지도 북한 군인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안 믿어요. 그리고 뭐 다양한 전투기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. 네. 많이 나왔는데 놀랐어요. 왜냐면 수입산이 아니라 네. 전부 다 국산만 이렇게 다 나왔잖아요. 네. 그런 걸 보면서 대한민국에서만 개발한 그런 비행기들도 정말 좋은 전투기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. 그렇죠.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개발 중에 있는 전투기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. 네. 그런 것들이 궁금해지더라고요. 어떤 무기들이 과연 이런 게 있을까. 그것들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입을 쫙 벌어지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놀라웠던 것 같고, 그리고 또 놀랐었던 게 바로 다목적 공중급유 수육이라고 네. 해서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공중급유 수유는 북한은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안 되겠죠, 당연히. 네,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다양한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이것도 한참 우리가 앞서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어땠나요, 보면서? 저는 공중에서 기름을 막 주유하고 이런다는 게 보기 전까지는 안 믿을 것 같아요. 굉장히 신기하잖아요. 그렇죠. 어떻게 공중에서 비행기끼리 뭐 만나가지고 공중 구비를 하는지 정말 믿기 힘든 그런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니까 네, 저는 굴에서 믿는 것 같아요. 네. 사람이 그래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그렇죠. 그렇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딱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듣고 못 보신 분들도 있을까 봐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육군의 아파치. 이거는 정말 제가 북한에서 이건 봤어요. 봤어요? 네, 사진으로 봤습니다. 근무선은 거기에 아파치 공격 헬기라고 거기에 다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저게 전투기라고 해서 뭐 무인 정찰기 이런 사진들이 쭉 있는데, 그런 걸 보면서 아파치는 워낙 유명하잖아요. 우리 대한민국 육군의 핵심 공격 헬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 아파치가 막 미사일 여러 발 동시에 사격하고 그러면은 정말 적들이 혼비백산하에서 이게 뭐 괴물이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무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. 자, 그리고 KF-21 보람이와 함께 등장한 무인 전투기가 있죠. 어땠나요? 솔직히 그걸 보면서 보기만 하는데 전투하는 건 아예 안 보였잖아요. 군대도 위험이 좀 느껴지는 그런 전투기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심지어 무인기라고 하니까 좀 더 놀랐었던 것 같고, 가장 놀랐던 것은 그 보람의 전투기가 조종을 할 수 있잖아요. 공중에서. 그렇죠. 예. 그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. 현실판 워게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진짜 조종사가 파일럿이 뭐 이거 게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상에서 하는 것도 네. 아니고 직접 올라가서 이렇게 전투기들을, 무인 전투기들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것. 그리고 그 외형이 거의 뭐 스텔스기를 연상케 해가지고 네.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. 저도 처음에는 스텔스기인 줄 알았어요. 네, 스텔스기인 줄 알았어요. 네, 저도.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. 근데 그게 국산 전투기. 놀랐습니다. 진짜. 저도 놀랐습니다. 그래서 우리 한국이 지금 스텔스기를 갖고 있거든요. 미국에서 이렇게 그렇죠. 들여온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그 스텔스기가 지금 세대가 떴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. 그게 아니라 한국에서 만든 그 무인 전투기여가지고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고,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번 퍼레이드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. 그리고 뭐 북한에서는 맨날 열병식을 하고 그런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걸 보면서 한국은 왜 안 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, 이번에 그러던 찰나에 퍼레이드를 딱 보여줘가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갈 정도로 멋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저도 뭐 보면서 그냥 영화 한 편 보는 그런 느낌이었고, 북한의 그 기록 영화나 그런 영화와는 좀 차원이 다른 좀 재미도 있고 자부심이 생기는 그런 영상을 봤던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들도 혹시 못 보셨다면 국군의 날 그 유튜브 치면 나오니까 꼭 보시기를 바라고요. 그거 진짜 1시간 순삭합니다. 뭐 중간에 스킵하는 부분도 있을 테지만 굉장히 가슴이 웅장이 가슴해지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렇습니다. 네, 저도 그렇습니다. 네, 마무리하시죠.
네 여러분, 오늘은 저희가 국군의 날 행사를 한 영상을 보면서 북한 군인들이었던 저희가 들었던 생각과 느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러분,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